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이지은입니다. 올해 50이 되었네요. 어느 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한때 제가 7년간 모든 걸 바쳐 사랑했던 그 남자가요. 지은아, 제발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사법고시에 합격하자마자 저를 냉혹하게 버렸던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제게 무릎을 꿇고 있다니. 이미 제 옆에는 남편인 민혁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그때 이상했죠. 왜 그런 남자에게 마음을 줬을까요? 되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순진했던 시절이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정말 바보같이 순수했거든요. 사랑이면 다 된다고 믿었고,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보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와의 첫 만남은 1997년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안 됐을 때 법학과에 박진호라는 1학년 후배가 들어왔죠. 솔직히 말하면 첫인상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키는 작고 얼굴도 그저 그랬고 옷차림도 촌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 후배가 어찌나 저를 쫓아다니던지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기숙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뻐요. 처음엔 그냥 신입생이 선배한테 잘 보이려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똑같더라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진호야, 이제 그만 와도 돼. 고마운 건 알겠는데 많이 부담스러워. 미안하지만 내 타입도 아니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배님, 저는 진심이에요. 선배님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요.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때 저는 캠퍼스에서 꽤 인기가 있었거든요. 키도 크고 예쁘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고, 잘생긴 선배들이나 집안 좋은 남자들이 종종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마다하고 왜 이런 평범한 후배에게 신경을 써야 하나 싶었죠. 친구들도 모두 내가 아깝다고, 사귀는 건 말이 안 된다고들 그랬었죠. 하지만 진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매일 같은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제가 아플 때는 약을 사다 주고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서 자리를 미리 맡아놓기도 했죠. 선배님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 보기 싫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 진호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어요. 외모나 집안 배경은 별 볼 일 없었지만 그 성실함과 진심만큼은 가짜가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1999년 제가 4학년이 되던 해봄이었어요. 벚꽃이 만개한 캠퍼스를 걸으면서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배님, 저 정말 선배님을 사랑해요. 제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3년 동안 한결같이 저를 지켜봐준 그 마음에 감동했어요. 그래서 그때 대답했죠. 응, 그래. 우리 한번 사귀어 보자.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사랑이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진호와 사귀기 시작한 건 1999년 봄이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달콤했죠. 진호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대해줬거든요. 지은아, 너 때문에 매일이 행복해. 정말 고마워. 데이트할 때도 항상 제 취향을 먼저 물어봤고, 작은 선물이라도 제가 좋아할 만한 걸 골라줬어요. 장미 한 송이, 작은 편지,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비싸지 않아도 마음이 담긴 선물들이었죠. 2000년 저는 졸업과 동시에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진호는 대학 4학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법고시 준비를 시작했고요. 지은아, 나 꼭 합격해서 너랑 결혼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그때 진호가 한 약속이에요. 얼마나 진심으로 말하던지 저도 덩달아 설레었어요. 처음엔 진호가 집에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집중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아, 고시원 들어가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 그래서 제가 고시원비를 대줬어요. 한 달에 30만 원이었는데 신입 공무원인 제 월급으로는 부담스러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어요. 몇 달 후에는 또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고시원이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돼. 원룸을 구해야겠어. 그래서 이번엔 원룸 보증금과 월세를 제가 대줬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제 적금을 깨고 부모님께 용돈도 못 드릴 정도로 빠듯했지만 진호의 꿈을 위해서라면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 뒤로는 생활비, 책값, 학원비까지 진호에게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제가 댔어요. 매달 제 월급의 80%가 진호에게 들어갔죠.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합격하면 다 갚을게. 평생 너한테 잘할게. 진호가 미안해하면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주말이면 도시락을 싸서 진호가 있는 독서실로 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진호가 좋아하는 김밥을 만들고 국물도 끓이고 과일도 깎아서 보온병에 담아갔죠. 와, 지은아. 역시 내가 만든 김밥이 제일 맛있어. 독서실 1층 로비에서 함께 밥을 먹는 그 시간이 제게는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진호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가 다 잊혀졌거든요. 겨울이면 핫팩도 챙겨주고 여름이면 시원한 이온 음료도 가져다 줬어요. 진호가 감기에 걸리면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고 밤늦게까지 간병도 했죠. 지은아, 너 없으면 나 어떻게 살지? 정말 고마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이 사람의 꿈을 이뤄주는 것이 제 사명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부모님은 계속 걱정하셨어요. 지은아, 그 남자한테 너무 많이 해주는 거 아니냐? 네가 번 돈을 다 갖다 바치면 어떻게 하니? 아빠, 걱정 마세요. 진호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다 잘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진호는 1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응원했죠. 괜찮아, 진호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년엔 꼭 될 거야. 3년째가 되니까 진호의 성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시발. 또 떨어졌어. 이렇게 해서 언제 합격하지? 그럴 때마다 저는 달래줬어요. 화내지 마. 스트레스 받으면 공부에 더 안 좋잖아. 우리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전환하자. 그래도 그땐 진호가 제게 고마워했어요. 화를 내고 나서는 항상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줬거든요. 하지만 4년째, 5년째가 되어가면서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2004년쯤이었을 거예요. 진호가 사법고시 준비한 지 벌써 5년째에 접어들었을 때였죠. 주변에서는 하나둘 결혼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저도 슬슬 조급해지고 있었어요. 진호야, 우리 일단 결혼 먼저 할까? 그렇게 물어보면 진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지은아, 조금만 더 기다려. 내년엔 꼭 합격할 것 같아. 그러면 바로 결혼하자. 매년 똑같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또 믿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는 날이 많아졌고, 만나자고 해도 공부가 바쁘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것 같은데. 아, 지은아. 이제 중요한 시기라 정신없어. 이해해줘. 그러면서도 도시락은 여전히 받아줬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위안을 삼았죠.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평소처럼 도시락을 싸서 독서실에 갔는데 진호가 없더라고요. 진호 씨요? 아, 오늘 안 오셨는데요. 관리인 아저씨의 말에 당황했어요. 진호는 주말에도 꼬박꼬박 독서실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저녁 늦게야 겨우 연락이 닿았어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진호야, 오늘 독서실에 안 왔다고 하던데? 어디 갔었어? 아, 그게 친구들이랑 스터디 모임 갔었어. 깜빡하고 연락 못했네.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의심스러워지더라고요. 더 이상한 건 진호의 태도 변화였어요. 예전엔 제가 해주는 것들에 대해 항상 고마워했는데 점점 당연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진호야, 이번 달 생활비야. 그리고 새 교재도 샀어. 응, 고마워.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예전처럼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줄어들었죠. 6년째가 되던 2005년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진호가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지은아, 나 헬스장 등록하려고 하는데 돈 좀 줄 수 있어? 헬스장? 갑자기 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체력 관리 좀 해야겠어. 그래서 헬스장비까지 대줬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진호를 만났을 때 확실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살도 빠지고 옷차림도 훨씬 세련되어 있었어요. 와, 진호야. 정말 많이 변했다. 완전 멋있어졌는걸? 그래, 고마워. 그런데 웃는 표정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뭔가 어색했거든요. 그 무렵부터 진호가 더 예민해졌어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저에게 짜증을 부리는 일이 많아졌죠. 지은아, 너 요즘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니야? 나도 숨 좀 쉬게 해줘. 간섭? 나는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건데. 걱정도 좋지만 너무 과하면 부담스럽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팠어요. 6년 동안 모든 걸 희생하면서 뒷바라지해줬는데 이제 와서 부담스럽다니. 사실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일주일 중에 주말 한 번만 찾아갔었는데 이것도 부담스러운 거였을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진호를 사랑했거든요. 미안해, 진호야. 내가 너무 그랬나 봐. 앞으로 조심할게. 항상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진호가 떠날까봐 무서웠거든요. 2006년 진호가 드디어 1차 시험에 합격했어요. 지은아, 해냈어. 1차 합격했어. 그때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요. 6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었죠. 정말 축하해. 이제 2차만 붙으면 되는 거네. 응, 꼭 최종 합격해서 우리 결혼하자. 그 말을 듣고 다시 희망을 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의 2차 시험에서 또 떨어졌어요. 그때 진호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시발, 또 떨어졌네. 이거 완전 운게임이야. 그러면서 저에게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너도 좀 도와줄 생각을 해봐. 나 혼자 다 하는 것 같잖아.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고? 6년 동안 내가 필요한 모든 걸 해줬는데 돈만 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진짜 도움이 되는 걸 좀 해봐.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진호가 변했구나. 아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건가? 그래도 7년째인 그 다음 해인 2007년 진호가 드디어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시작이었죠. 그때의 그 충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2007년 10월 진호가 사법고시 2차에 최종 합격했어요. 7년을 기다린 결과였죠. 지은아, 해냈어. 드디어 해냈다고. 진호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저도 정말 기뻤죠. 드디어 우리의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축하해. 7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이제 사법연수원 들어가면 바로 결혼 준비하자. 정말 고마웠어, 지은아.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술집에서 조촐하게 합격을 축하했어요. 진호는 계속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의 모든 힘든 일들이 다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정말 힘들었지? 이제부터는 내가 지은이한테 잘할게. 평생 보답할 거야. 그 말을 믿었어요. 정말 순진하게. 연말에 3차 면접까지 최종 합격한 진호는 이듬해인 2008년 2월에 사법연수원에 입학했어요. 2년 과정이었는데 연수를 마치면 바로 검사나 판사, 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이제 정말 안정된 직업을 갖게 되는 거네.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러게. 이제 당당하게 결혼 이야기할 수 있겠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진호가 연수원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지만 그래도 주말엔 만나서 데이트했거든요. 그런데 3월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진호가 연락을 잘 안 하더라고요. 진호야,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아, 연수원 과제가 너무 많아서. 미안. 4월이 되자 더 심해졌어요. 주말에 만나자고 해도 선배들과 모임이 있다며 자꾸 미루더라고요. 그러던 2008년 4월 어느 날이었어요. 제 대학 동기 미경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지은아, 너 지금 어디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심각해서 바로 만나러 갔어요. 카페에 앉자마자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이 말하기가 좀 그런데. 진호 말이야. 왜? 무슨 일이야? 어제 강남에서 봤어. 어떤 여자랑 같이 있더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여자라고? 누구? 모르겠어. 그런데 분위기가 그냥 친구 사이는 아닌 것 같았어. 손도 잡고 다니고. 설마 착각한 거 아니야? 지은아, 내가 못 모르고 이런 말 하겠어? 정말 확실해. 집에 돌아와서 진호에게 전화했어요. 진호야, 어제 뭐 했어? 어제? 기숙사에서 공부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미경이가 본 걸 믿고 싶지 않았지만 진호가 거짓말하는 것만큼은 확실했어요. 그 다음 달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번엔 대학 친구 수진이었어요. 수진이는 투자자문사에 취업해서 부유한 고객들을 많이 상대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은아, 너한테 급하게 물어볼 게 있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심각해서 뭔가 불안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있잖아. 우리 고객 중에 부동산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거든. 강남에 빌딩이랑 상가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응, 그래서 그분 딸이 이번에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주셨거든. 최율이라고 하는데 고객님한테 여쭤보니 신랑이 사법연수원생이라더라고.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우연치고는 좀 이상해서 내 남친이랑 이름이 같잖아. 설마.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그 청첩장에 신랑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다고? 박진호. 라고 되어 있어. 지은아, 설마 정말.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전화도 잘 안 받고 피하려 하는 진호를 억지로 찾아가서 직접 물어봤어요. 진호야, 나한테 뭔가 숨기는 일 없는 거지?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요즘 자꾸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서 네가 다른 여자 만난다고. 그 순간 진호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야, 너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지?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훅 내쉰 진호가 먼 산을 보면서 갑자기 목소리를 내리깔더군요. 저는 그때 진호가 한 말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지은아, 사실 할 말이 있어.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뭔데? 나 요즘 고민이 많았어. 우리 관계에 대해서. 무슨 고민? 7년 동안 내가 나한테 잘해준 건 고마워, 정말 고마운데. 그런데, 그런데 뭔데? 이제 내 신분이 바뀌잖아. 난 곧 검사가 될 텐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너랑 나랑은 수준이 안 맞잖아.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준이 안 맞는다고? 지은아, 너는 고작 말단 공무원이고 나는 검사가 될 거야. 너하고는 격이 다르고 사는 세계가 다르다고. 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더 잔인한 말을 뱉었어요. 그리고 막말로 나는 이제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여자들을 만날 수 있다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나한테 어울리는 급의 여자들 말이야. 7년 동안 내가 너한테 해준 건 뭔데 그럼?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나한테 할 수가 있어? 아, 진짜 구질구질하게. 도시락? 월세 좀 내준 거. 아, 그래서 고맙다고 했잖아. 그래도 내가 착하니깐 그딴 것도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까지 하잖아.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온 것뿐이고. 그런데 지금 와서 지분 내놓으라 그러면 어떡하라고? 누구 앞길 막으려고 그래? 이제 제발 각자 갈 길 좀 가자고. 서로 앞길 막지 말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7년 동안 내 몸도 마음도 돈도 다 바치면서 뒷바라지했던 남자가 이제 와서 수준이 다르다고 자기 앞길을 막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결혼하기로 했잖아. 지은아, 현실을 봐 좀. 내가 검사가 되면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지 생각해봐. 쥐뿔도 없는 네가 그런 자리에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가 7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진호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린 사람처럼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어요. 진호가 부동산 부자 집안의 딸 최율이라는 여자자와 맞선을 봤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미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7년 동안 키워준 남자가 이제 저를 버리고 더 좋은 조건의 여자에게 가겠다는 걸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최율이라는 사람과 결혼할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진호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래, 맞아. 다음 달에 결혼해. 그 순간 정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은아,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이제 각자 갈 길을 가는 거라고. 너도 이제 이해해줘. 이해해달라고? 7년간 내 20대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바쳤는데 그때 진호가 한 말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지은아, 솔직히 말할게. 7년이면 충분히 이용했지. 이젠 나도 나랑 서로 격이 맞는 여자를 찾을 때야. 차갑게 돌아서던 진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참을 펑펑 울었어요. 이용했다고. 7년간의 사랑과 헌신이 너에게는 그저 이용한 것뿐이었다니. 그 다음 주 진호와 최유리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저는 가봤어요. 정말 바보같이.
최고급 호텔 웨딩홀 뒤쪽에 숨어서 몰래 훔쳐봤어요.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최유리와 턱시도를 입고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듯한 표정의 진호를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객들은 모두 잘 차려입은 상류층 사람들이었고 결혼식 자체도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어요.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진호의 말이 맞았던 거죠. 저는 정말 그들의 세계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날부터 1년 동안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직장에 휴직계를 내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샤워도 며칠씩 안 하고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렸죠.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몰라요. 지은아, 그만 좀 해. 그런 나쁜 놈 때문에 네가 이럴 필요 없어. 엄마, 나는 이제 끝이야. 인생의 시간도 사랑도 모두 다 끝이야. 이제 뭘 해도 소용없어. 그래도 살아야지. 잘 살아내는 게 이기는 거고 복수라도 되는 거야. 이거 사. 복수? 그때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죽고 싶었거든요. 온통 죽고 싶은 생각뿐이 들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죽음을 시도했었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찾아왔지만 저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미경이며 수진이며 모두 걱정해줬지만 소용없었어요. 지은아,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런 쓰레기 같은 놈 때문에 네가 망가지면 어떻게 해? 맞아, 지은아. 다시 일어서야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사랑도, 연애도, 결혼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겨우 1년이 흘렀어요. 2008년이었죠. 겨우 이 약 물고 약을 끊었어요. 지은아, 이제 그만 일어나자. 네가 계속 이러면 그놈만 좋은 일 아니야.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어요. 더 이상 진호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칠 수는 없었어요. 간신히 기운을 내서 다시 출근을 했어요. 복직 첫날 구청 민원실로 가면서 다짐했어요. 이제는 누구도 믿지 말자. 남자도 사랑도 다 거짓이야.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운명이 저에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복직한 지 일주일 정도 됐을 때였어요. 구청 민원실에 한 남자가 찾아왔는데 키가 크고 뽀얀 피부에 마치 왕자님처럼 정말 잘생긴 남자였어요. 연예인 같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옷차림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 스타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왔는데요. 목소리도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조금 삐딱해져 있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잘생긴 남자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은 놈일 거야. 그래서 무뚝뚝하게 대했어요. 어떤 문의사항이신가요? IT 관련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업무 처리를 하면서도 계속 그 남자를 의심했어요.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왜 이런 작은 회사를 차리려고 하지? 뭔가 수상한데. 그런데 그 남자는 제가 무뚝뚝하게 대해도 항상 정중하고 친절했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 받았어요. 며칠 후 또 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서류 때문에. 또 뵙네요. 지난번에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서너 번 더 왔어요. 그때마다 저는 차갑게 대했지만 그 남자는 변함없이 정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실례지만 점심 같이 드실까요? 그동안 도움받은 것에 대한 감사 표시로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업무일 뿐이니까. 그래도 진짜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잘라 말했는데도 그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커피라도.
아니, 업무 관련해서 더 문의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결국 어쩔 수 없이 근처 카페에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남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 남자의 이름은 서민혁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운명이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찾아올 줄은. 민혁과 처음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이미 배신당한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IT 회사를 차리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법률 서비스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변호사나 법무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네, 처음엔 혼자 시작하려고요. 자본금도 많지 않고 민혁은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계속 강조했어요. 차도 없다고 하면서 버스를 타고 다닌다고 했고 원룸에서 혼자 산다고도 했어요. 이상하네.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진짜 평범할 리가 있나? 처음엔 의심했지만 민혁과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진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나 봐요. 네. 갑자기 왜요? 표정에서 느껴져요. 뭔가 상처받은 사람의 눈이에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거든요. 쏟아지려는 눈물을 겨우겨우 간신히 참았어요. 저는 별일 없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민혁의 따뜻한 말투에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그 다음 주에도 민혁이 구청에 왔어요. 이번에는 세무 관련 문의였는데 사실 전화로도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일이었어요. 굳이 직접 오실 필요 없었는데요. 그래도 직접 와서 확인하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리고요? 솔직히 말하면 지은 씨 또 뵙고 싶어서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민혁을 보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흔들렸어요. 이번엔 정말로 점심같이 드실까요? 근처에 맛있는 식당 있는데. 이번엔 거절하지 않았어요. 아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식당에서 민혁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의 진심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이렇게 잘생기셨는데? 외모가 좋으면 뭐해요?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어려운걸요.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진호는 못생겼지만 진심인 줄 알았는데 결국 배신했거든요. 그런데 민혁은 잘생겼으면서도 진심을 말하고 있었어요. 못생겨도 착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럼 이번엔 잘생기고 착한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민혁과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민혁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데이트할 때도 제 의견을 항상 먼저 물어봤고 작은 것 하나라도 제 입장에서 배려해줬어요. 오늘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는 아무 데나 괜찮아요. 그래도 지은 씨가 좋아하실 만한 곳으로 가야죠. 진호는 쫓아다닐 땐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정작 사귀기로 한 후에는 항상 자기 위주였는데 민혁은 달랐어요. 정말 저를 먼저 생각해줬어요. 버스를 타고 데이트하는 것도 새로웠어요. 민혁은 차가 없다고 했거든요. 차 없어서 불편하시죠? 전혀요. 오히려 좋은걸요. 버스 안에서도 얼마든지 더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잖아요. 민혁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어요. 진호와 있을 때처럼 눈치 보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민혁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진호 이야기를 하기엔 아직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지은 씨, 혹시 이전에 사귀던 사람 있었어요?
어느 날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지은 씨처럼 아름다우신 분이 지금까지 혼자 계셨을 리가 없잖아요. 있었어요. 하지만 좋지 않게 끝났어요. 아, 죄송해요. 괜한 걸 물어봤네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민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어요. 지은 씨, 저는 진심이에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저를 믿어주세요. 그 순간 느꼈어요. 이 사람은 진호와 정말 다르다는 걸.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민혁에게 과거 이야기를 했어요. 7년 동안 한 남자를 뒷바라지했지만 배신당했다고, 그래서 남자를 믿기 어렵다고. 민혁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일을 겪으셨군요.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쉽게 마음을 열기 어려워요. 당연하죠.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지은 씨, 네,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적어도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민혁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민혁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민혁과 사귄 지 8개월 정도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민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지은 씨, 오늘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숨긴 게 있어요. 순간 심장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 지은 씨한테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설마 민혁도 진우처럼. 저는 사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버지가 검찰에서 지금 고위직으로 일하세요. 그리고 작은아버지는 큰 로펌을 운영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그런 걸 숨기셨어요? 처음엔 그냥 순수하게 저 자체로 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집안 배경 때문이 아니라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민혁이 왜 그렇게 소박하게 데이트했는지. 그런데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은 씨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도와드린다는 게. 순간 민혁의 눈에 단호하고 차가운 빛이 스쳤어요. 저는 박진호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7년 동안 지은 씨가 해준 걸 생각하면, 그 긴 시간 동안 지은 씨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놀며 속였던 것을 생각하면, 민혁 씨, 저는 지거나 당하고는 못 사는 성격이에요. 특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한 놈은 절대 용서 못 해요. 그때부터였어요. 민혁이 본격적으로 진호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한 건, 민혁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치밀했어요. 진호의 모든 것을 조사했어요. 어디서 근무하는지, 어떤 사건을 담당하는지, 처가의 사업은 어떤지. 민혁 씨,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지나간 일인걸요. 안 돼요. 비록 초임 검사이긴 하지만 그런 쓰레기가 검사 배지 달고 잘 살고 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민혁의 가족들도 놀라웠어요. 민혁이 저를 집에 데려갔을 때 부모님과 작은아버지가 모두 나와서 저를 맞아주셨거든요. 어머, 지은이구나. 민혁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민혁 어머니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군대에서 중대장을 하셨는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철자수자 되십니다. 그 순간 민혁 어머니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철수, 세상에, 철수 중대장님,
알고 보니 20여 년 전 계곡에 폭우로 인해 홍수가 왔을 때 군대에서 피서객 구조 대민 지원을 나간 아버지가 민혁 어머니를 구하다가 왼손을 다쳐서 전역하게 된 거였다고요. 지은아, 내가 어떻게 생명의 은인 성함을 잊겠니? 이게 다 운명이구나. 네 아버지가 내 아내를 구해주신 거였어. 민혁 아버지도 작은 아버지도 모두 놀라워하셨어요. 그리고 진호 이야기를 듣고는 분노하셨어요. 그런 놈이 검사를 하고 있다고? 이건 우리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절대 안 돼. 내가 한번 알아보지지. 민혁 가족들이 모두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2010년이었죠. 민혁 씨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진호가 담당하는 사건들을 면밀히 조사했어요. 민혁 작은아버지의 로펌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민혁 아버지는 검찰 내부에서 진호의 행적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꼬리를 잡았어요. 진호가 처가의 사업과 관련해서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찾아낸 거예요. 진호의 처가에서 하는 부동산 사업에 문제가 있었어요. 불법 대출을 받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진호는 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일들을 은폐해주고 있었어요. 민혁은 이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검찰 내부에 제보했어요. 동시에 국세청에도 탈세 의혹을 신고했고 금융감독원에는 불법 대출건을 알렸어요. 2013년 여름이었어요. 드디어 진호에게 내사가 들어갔어요. 처음엔 진호도 자신 있어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인맥으로 어떻게든 무마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민혁이 준비한 증거는 너무 완벽했어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짜여진 그물이었거든요. 가을쯤 되자 진호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검찰 내부 수사가 시작됐고 처가의 부동산도 압류 위기에 놓였어요. 그때 진호가 이 모든 일의 배후를 찾기 시작했어요. 민혁에 대해 조사하던 중에 민혁의 아내가 바로 저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제서야 깨달았나 봐요. 이 모든 게 자신이 25년 본인이 예전에 배신했던 여자 때문이라는 걸. 진호는 처음엔 저항해 봤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을 총동원했어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민혁의 배경 앞에서는 진호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결국 2013년 겨울, 진호는 완전히 몰락했어요. 어느 날 밤 진호가 저희 집 앞에 나타났어요.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진호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더라고요. 지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러니 제발 나 좀 살려줘.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는 진호를 보면서 5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민혁이 제 옆에 조용히 서서 진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지은아, 민혁 씨한테 말해줘. 이 모든 걸 당장 그만두라고. 진호야. 5년 만에 그 이름을 불러보니 이상했어요. 5년 전에 너는 나한테 뭐라고 했지? 지은아, 제발. 7년 동안 충분히 잘 이용해 먹었다고 했잖아. 이제 너 수준에 맞는 여자를 찾을 때라고. 진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나보고 현실을 보라고 했지? 검사인 너랑은 수준이 안 맞는다고. 지은아, 그때는 내가 미쳤었어. 진호야, 나는 너처럼 사람을 등급이나 수준으로 나누지 않아. 5년 전에도 지금도. 제 목소리는 차갑지만 담담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7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던 내가 바보였다는 거. 지은아, 그때 너는 나를 이용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겠지. 어차피 나중에 버릴 거니까.
진호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근데 네가 놓친 게 하나 있어.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심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때 민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진호 씨,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민혁 씨, 당신은 검사로서 하면 안 되는 짓을 많이 저질렀더군요. 그리고 당신이 내 여자한테 쓰레기 같은 짓을 했다는 건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어. 진호의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제대로 벌받고 오래도록 반성하길 바랍니다. 민혁이 차갑게 돌아서더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자기야, 들어가자. 이제. 민혁 씨, 제발. 지은아. 하지만 민혁은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문 밖에서 진호의 절규가 들렸어요. 지은아, 지은아, 제발. 쾅쾅쾅.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민혁이 문 쪽으로 다가가더니 냉정하게 말했어요. 자꾸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그제서야 문 앞이 조용해졌어요. 한편 진호의 장인어른도 진호에게 등을 돌렸어요. 대출 연장도 못 해주냐, 쓸모없는 놈. 넌 이제 우리 집안에 필요 없다. 나가.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차갑고 무서운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결국 진호는 검사직에서 완전히 파면됐고 처가의 부동산들도 모두 압류당했어요. 그리고 저와 민혁은 2013년 겨울 조용히 결혼했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의 축복을 받으면서요. 복수는 끝났어요. 완벽하게. 이제 정말로 끝이었어요. 모든 게. 그날 밤 민혁과 저는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혁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뭐가? 왜 이렇게까지 해준 거야? 5년 동안이나. 민혁이 잠시 차를 마시더니 대답했어요. 처음에 지은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 화가 났다고? 지은이가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오랫동안 이용하고 버렸다니. 용서할 수 없었어. 그래도 5년은. 지은아, 나는 지거나 당하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고 했잖아.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한 놈은 절대 못 봐줘. 민혁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지은이의 아픔이 내 아픔 같았어. 그 사람 때문에 지은이가 얼마나 많이 울었을지 생각하면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정말.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그 말 한마디에 지난 모든 아픔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 후에 저는 공무원을 그만뒀어요. 민혁을 뒷바라지하고 싶었거든요. 자기야, 정말 괜찮아? 나야 너무 좋긴 한데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응, 나는 이게 더 좋아. 민혁이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렇게 나를 위해서. 당연한 거지. 그리고 나도 조금이라도 더 자기랑 같이 있고 싶은 걸. 세상에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정말 행복해. 민혁의 눈빛에는 따사로운 행복이 가득했어요. 자기야 덕분에 매일이 꿈 같아. 그렇게 또 다른 7년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7년이었어요. 매일 아침 민혁을 위해 도시락을 싸서 회사에 가져다 주고 퇴근할 때면 마중 나가고 진호와 했던 것들을 민혁과도 했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랐어요. 민혁은 제가 해주는 모든 것에 감사해 했고 저를 소중하게 대해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자기야, 오늘 도시락 정말 맛있었어. 그래, 다행이다. 다른 직원들이 부러워해. 아내가 직접 도시락 싸서 가져다 준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진호는 제가 해주는 걸 구질구질하다고 했는데 민혁은 항상 고마워했거든요.
민혁의 회사도 점점 잘 되어 갔어요.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직원도 늘어나고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이전했어요. 자기야, 이제 운전기사라도 쓸까? 왜? 매일 버스 타고 다니는 게 힘들지 않아? 아니야. 나는 자기랑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좋아. 정말 그랬어요. 민혁과 함께 버스를 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좋았거든요. 가끔 진호 생각이 날 때도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자기야, 진호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왜? 궁금해? 아니야. 그냥 정말 벌을 받고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민혁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벌을 받고 있을 거야. 확실하게. 실제로도 그랬어요. 진호는 검사직에서 파면된 후 변호사 자격도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처가의 재산이 모두 압류당하면서 최유리와도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작은 사무실에서 행정사 일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한때 검사였던 사람이 말이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냐고요? 솔직히 시원했어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야, 혹시 내가 너무 잔인한 사람 같아? 왜 그런 생각을 해? 진호가 망하는 걸 보면서 기뻤거든. 당연하지. 그런 놈은 그렇게 되는 게 맞아. 민혁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11년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50세가 됐고, 민혁은 53세가 됐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20대에는 진호 때문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30대부터는 민혁 덕분에 천국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진호가 저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진호와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았겠죠.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진호 같은 사람과는 진짜 행복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진호가 저를 배신한 게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몰라요. 덕분에 민혁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복수가 또 다른 불행을 가져온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제 경우에는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줬거든요.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고 좋은 사람은 행복해져야 해요. 그게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도 민혁을 위해 도시락을 쌌어요. 25년 전에 진호를 위해 도시락을 쌌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에요. 그때는 의무감과 불안함이었다면 지금은 사랑과 감사함이에요. 오늘도 남편이 출근할 준비를 하면서 말했어요. 자기야,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줘. 알겠어. 뭐가 먹고 싶어? 자기가 해주는 건 뭐든 맛있어.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고 따뜻한 가정이 있어요. 이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진호가 25년 전에 저한테서 빼앗아 간 건 7년의 시간과 사랑이었지만 민혁이 저에게 준 건 그보다 훨씬 큰 사랑과 행복이에요. 결국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겠죠. 여러분도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분명 진짜 행복한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생 라디오는 더욱더 놀라운 여러분들의 경험담과 사연으로 인생 극장을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